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익숙해져서 내 상황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지친 것도 아닌데 나약함을 보였던 건 아닐까? 정말 내가 무능력해서 정말 좋은 여자를 내가 놓쳤던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결국 여러분이 가진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은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헤어지는 이별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이유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 당시엔 감정에 눈이 멀어서 헤어져야겠다 결심을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지? 차라리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남자에게도 있기 마련이에요. 조금이나마 오늘의 이야기가 위로 아닌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 이상 들어맞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오늘 컨텐츠는 헤어진 걸 가장 후회하게 만드는 여자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헤어진 걸 후회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면 여자가 정말 뭐 예뻤다든지 아니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렸던가 하는 그런 이유가 직관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엔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말로 이 세상 날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가 나랑 헤어진 이후에 나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면 후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만약 후회를 한다면 뭐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적절한 때에 놓아주는 여자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인데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유가 생겨나는 거라고요. 그 남자 딴에 여러분에게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통보를 하는 순간엔 질문이 오갈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아니 대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에 집착을 하게 될 거고, 그 남자는 이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을 설득시키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보면은 결국 그 이유를 해결하면은 이별을 막을 거라는 그 집착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집 앞에 찾아가면서 결국 남자는 그 결심이 더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반대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적절할 때 남자를 놓아주게 된다면 그 남자 때는 이유를 생각할 겨를이라는 게 없어져요. 나중에 막상 헤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공허한 마음이 밀려 들어올 때도 있고, 내가 괜히 헤어졌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전자의 케이스 때는 맞아, 나는 이 사람과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헤어졌었지, 나는 이 사람과 이게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런 이유들이 나중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도 기억을 지배하듯 본인의 마음을 다잡게 돼요. 근데 적절할 때 헤어지게 되는, 그 사람을 놓아주게 되는 여자들은 반대로 바꿔 이야기를 하면 남자 딴의 그 이유라는 거를 만들 겨를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무심코 헤어지자는 말을 툭 내뱉었지만 그래? 알겠어. 그럴 만한 너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냥 나는 그걸 받아들일게. 그러면 그 남자 딴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게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그래도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그때 생각했던 이유가 흐려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남자 딴에는 후회를 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 괜히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나, 그 당시 느꼈던 부담과 책임감이라는 것들은 뒤로 한 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안 좋은 감정들, 그 사람에게 부담을 느꼈던 것들은 잊혀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느꼈던 소중함,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 그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헤어진 것들을 후회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결국엔 다시 나를 붙잡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그 사람이 나와 처음 한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국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사람들을 형용하는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뭐 지구상 최상위 포식자다, 뭐 등등등등. 저는 그 중에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모든 이에게 처음이라는 것들이 주는 강렬함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것들을 경험한 순간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오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망각의 동물들은 처음이라는 것들은 금세 느꼈던 감정을 추억으로 치부를 해버리게 되고 그 기억 속에 한켠으로 그냥 저장을 시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망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있을 때는 굉장히 덤덤한데 없으면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빨라요.
그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로는 형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능적인 후회랄까요? 같은 장소를 가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처음이라는 거는 뭐 무조건 처음 느꼈던 감정, 첫사랑이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먹어본 사람이 내 여자친구였다든지, 여자가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내 여자친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됐다든지,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랑 함께 나눈 추억들이 너무나 많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들이 이건 정말 양적인 개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입시켜 놨느냐, 얼마나 기억을 하게 만드느냐가 결국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서 기존에 가진 그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라는 걸 꼭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가장 반박 불가한 반증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여성분들은 이 남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상대방의 습관이에요. 이 사람은 친구를 많이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만난 이래로는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든지, 게임에 빠져 살았던 사람인데 게임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든지, 술을 정말 많이 먹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만난 이래로는 술을 끊든지 담배를 끊었다든지, 그렇게 많은 부분, 일상적인 습관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표현, 나를 대하는 모습들, 또는 그 사람이 전 여자친구를 대하는 모습은 습관적으로 이랬는데 나를 만나면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렇듯 습관이 변화하게 되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끼친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헤어진 뒤에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온갖 이유를 들이민다고 한들 내가 그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이 쉽게 지워지진 않거든요.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중 8할은 다시 연락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 이건 좀 적나라한 말인데, 남자의 자존심을 본의 아니게 건드는 여자라고 좀 설명을 붙이고 싶어요. 남자들이 갖는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이 죽는다. 근데 우리의 심리 상태가 긍정적일 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감이라는 감정으로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심리 상태가 부정적일 때는 열등감 내지는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남자는 자존심에 죽고 자존심에 살아요. 근데 이 자존심을 본의 아니게 건드는 여자들은요, 결국에 그 여자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상황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되게 남자 딴에는 여자를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 여자를 꼬시기 전에는 정말 세상 어려운 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여자친구가 된 시점에서는 그 사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 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성취감을 의미하게 돼요. 긍정적일 때는 남자의 자존감을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케이스로 가게 되면은 열등감 내지는 자격지심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이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굳이 헤어진 마당에 남자의 자존감을 올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의를 자처하는 이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을 본의 아니게 건드는 여자라 함은 이별을 하면서 열등감 내지는 자격지심을 만들게 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건 딱 하나겠죠. 대체 그런 여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냐. 딱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가 아니어도 된다는 듯이 언제든 떠날 듯 보이는 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아쉬울 게 없는 여자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항상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안을 적나라하게 들어가면은 남자들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조금씩은 건든단 말이에요. 그걸 무의식적으로. 대체 어떻게 하면은 언제든 떠날 듯 보이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 여자들은 나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독립심이 강한 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느 부분에게 갖는 의지나 의존성, 나 혼자 삶을 살아간다라는 외로움을 이겨낸 독립심이라는 거, 주체성이라는 거, 그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여자는 그냥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왜 이 남자를 덜 사랑했고 왜 이 남자를 덜 좋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나에게 허용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을 때 그 선을 넘게 되는 순간부터는 마치 하나의 생존 본능처럼 내가 지켜야 될 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그래? 네가 나한테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굳이 네가 아니어도 돼. 언제든 이 사람이 나한테
까뜩 잘못한 태도를 보이면은 떠날 수 있다라는 것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본인이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든 또는 여자의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든 정말 골 때리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돼요. 사실 나는 이 사람과 만나면서 얘 말투도 마음에 안 들었고 연락을 닥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분명 나는 얘랑 헤어지자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얘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인데 많은 여성분들은 그래요. 내가 너무 너한테 닥달했지. 미안해. 내가 너무 너에게 지나치게 요구를 했지.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것들을 조율하면서 기회를 갈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이라는 것들은 만들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딴에는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을 붙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되게 이런 자존심을 건드는 여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관점을 다른 데다 꽂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네가 부담을 느낀 건 미안해. 근데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사실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터라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볼 만한 노력의 여지 그런 거 없이 나한테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거라면 나도 조금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적어도 네가 그렇게 나에게 관계에서 쏟아붓는 꾸준한 노력 그것 하나가 나에게는 너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던 건데 너는 그거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내가 마음을 줄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끝이 난 이래로 남자는 생각을 하겠죠. 앞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은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유가 결국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하나의 명분이 돼요. 나는 노력할 만큼 했어. 얘도 나를 마지막 붙잡는 순간 동안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끝내 나는 해볼 만큼 노력을 했지만 얘도 지나쳤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여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자존심을 긁어놓으면서 헤어지게 되면요, 진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사실 나는 그 정도는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미 나는 그 정도를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익숙해져서 내 상황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지친 것도 아닌데 나약함을 보였던 건 아닐까? 정말 내가 무능력해서 정말 좋은 여자를 내가 놓쳤던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은근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네 가지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적인 그 견문을 정말 넓혀드릴 거라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는 이런 때 후회를 하는구나를 그냥 기억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낳아요. 그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깊이가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 주도권을 결국 여러분이 가진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은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